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한번 파헤쳐 볼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한국 절에 있는 불상들은 그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 모습하고 좀 다를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저희가 찾아본 자료들을 보면 뭐 석가모니의 원래 외모 추정부터 해서 불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또 한국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변화의 배경까지 쭉 훑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또 각 문화권에서 불상이 어떻게 자기들만의 얼굴을 갖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역사 속 인물로서 석가모니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약 2500년 전 북인도 쪽 왕자셨잖아요. 네, 그렇죠. 시타르타 왕자. 그럼 당연히 그 당시 남아시아인, 뭐 인도나 네팔 분들 외모 특징을 가지셨을 거란 말이죠. 약간 갈색이나 검은 피부에 코도 좀 오뚝하고 눈매 깊고 뭐 그런? 네,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부진 체격이셨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절에서 보는 불상들 생각해보면 되게 둥근 얼굴에 눈도 가늘고 좀 통통하신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죠. 물론 경전에는 뭐 정수리가 이렇게 솟아있다거나 미간에 흰 털이 있다거나 그런 32가지 특별한 신체의 특징, 32상이 언급되긴 하죠. 아, 네. 육계나 백호 같은 거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어떤 위대함,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발자국이나 법륜이라고 수레바퀴 모양? 아니면 보리수나무 같은 그런 상징물로 대신 표현했어요. 오, 상징으로만? 그러다가 언제부터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건가요? 기원 후 1세기쯤이에요. 지금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쪽 간다라 지역하고 인도 마투라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특히 간다라 쪽 불상이 좀 재밌는데요. 간다라요? 뭐가 재밌어요? 거기가 알렉산더 대왕 원정 이후에 그리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 영향을 받았거든요. 아, 그럼 불상에도 그 영향이? 네, 그대로 나타나요. 간다라 불상 보면 얼굴이 되게 입체적이고 코도 높고 머리카락도 곱슬머리처럼 표현하고 좀 사실적이죠? 와,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서양 사람 느낌도 나고 아니면 정말 인도 사람 모습에 가깝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지금 우리가 아는 불상이랑은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둥글고 온화한 모습과는 거리가 꽤 멀죠. 마투라 양식은 그나마 좀 더 인도적인 느낌이 강했고요. 아하, 그런 초기 불상들이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쭉 중앙아시아 거쳐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까지 전해진 거군요. 네, 바로 그 전파 과정에서 모습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지화가 이루어졌군요. 맞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미적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좀 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점점 동양적인 모습으로 변해간 거죠. 자기들이랑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좀 더 마음이 가도록. 그렇죠. 둥근 얼굴, 온화한 표정, 약간 통통한 체형 같은 것들이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삼국시대부터 불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통일신라 때는 그 특유의 온화한 미소 있잖아요. 반가사유상 같은. 네, 그렇죠. 신라의 미소. 그러다가 고려, 조선시대로 오면서는 더 복스럽고 친근한 느낌? 자비로운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변해왔잖아요. 이런 흐름이 바로 그 증거네요. 네, 그런 변화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작용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 친근성, 이게 아주 중요했고요. 네네. 동시에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나 지혜 같은 덕목들 있잖아요. 이걸 눈으로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표정이나 체형을 좀 변형시킨 거죠. 상징성을 강조한 거예요. 아, 그냥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랑 닮았어 하는 친근함에 더해서 아, 정말 자비로워 보이신다 이런 느낌을 전달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다. 정확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다가 또 불상을 만드는데 돈을 댄 사람들, 그러니까 왕실이나 귀족들의 취향도 반영이 됐어요. 아, 후원자들의 입김도? 네. 그 시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권력자의 의도가 들어갈 때도 있었죠. 심지어는 후원자 얼굴이랑 좀 닮게 만들기도 하고요. 재밌네요. 그리고 또 어떤 재료를 썼는지, 기술 수준이 어땠는지도 중요했어요. 돌로 만드는 거랑 나무로,
금속으로 만드는 게 다 느낌이 다르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경전에 나오는 그 30 이상 같은 내용을 각 문화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는지 그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다양한 불상의 모습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혹시 요즘에도 석가모니의 원래 모습에 좀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런 불상이나 그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대부분 사찰에서는 우리한테 익숙한 그 동양적인 모습의 불상을 모시고 있죠. 그게 일반적이고요. 네. 하지만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가면 간다라 미술품 전시가 있으니까 초기 불상 모습은 볼 수 있고요. 아, 박물관에 가면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연구를 통해서 실제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려는 시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불상이 아주 가끔 있긴 한데 뭐랄까 아직 보편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군요. 대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군요. 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 불상의 모습이 역사 속 석가모니랑 다르다는 게 뭐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불교라는 신앙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 문화에 맞게 뿌리내리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시대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담아낸 예술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시대를 비추는 거울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 자체로 정말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불상의 모습이 이렇게 시대와 문화를 따라 계속 변해왔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또 미래에는 어떤 모습의 불상을 만들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마 그 불상에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우리의 바람 같은 게 담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 깊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